오늘은 한 방에 4억을 벌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뒤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점심이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경찰입니다. 먼저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의자를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단호하게 체포하는 미국 경찰관들의 위험을 보시죠. 미국의 월마트 주차장인데요. 흰색 SUV가 차를 빼다가 차 2대를 연속으로 충돌합니다. 경찰이 와서 하차를 요구해요. 하지만 이 여성이 거부하자 바로 팔을 잡아당겨 엉덩방아를 찍게 만듭니다. 운전미숙이나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여성은 정신 못 차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저항하죠. 그러자 경찰관은 이 여성을 얼굴부터 가차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매다 꽂아버립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Do anybody now. Treat her like you'll treat anybody. There we go. There we go. Just that's all I ask. Calm down, babe. No, don't. 끔찍하네요. 일단 이 여성이 다른 차를 충돌한 행위는 과실재물 손괴에 해당되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 여성은 체포된 거죠. 자,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여성이 지시에 불응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가차없이 수갑을 채우죠. 이 영상은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 와플 가게인데요. 한 여성이 술을 들고 와플 가게에 들어오자 매니저가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지만 이 여성은 자리에 앉아서 안 나가고 버티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다라고 느끼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위 영상에서 경찰관과 피의자를 보신 거고요. 불편하셨다면 당신은 남자 경찰관과 여성 피의자를 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턴가 여성 피의자를 남성이 체포하면 성추행 시비가 일어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곤 하죠. 그럼 미국 경찰관들은 다 또라이들이라서 여성 피의자들을 과격하게 제압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것, 그게 그들의 원칙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들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이 바로 서야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법관들의 믿음과 지지 덕분이죠. 지난 2016년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30대 남성이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후 경찰관에게 달려들자 밀쳐졌는데 그 남성이 넘어지면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경찰관은 중징계를 받고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민사소송으로 4천여만 원을 더 배상해서 빚더미에 오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작년에 무려 4억 4천만 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있었죠. 여성 운전자 A씨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이 됩니다. 경찰관 B씨는 업무 매뉴얼대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10분 이상을 버티다가 마지못해 면허증을 넘겨준 후 갑자기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어요.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B씨는 순간적으로 A씨의 목을 감싸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제압했죠. 문제는 A씨가 연소득 2억 원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던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무려 1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경찰관 B씨는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 500만 원을 내고
형사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2천만 원도 자비로 냅니다. 망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경찰관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4억여 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차선 위반 스티커 하나 끊이려다 집안 거덜날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여성 운전자는 연봉이 2억이 넘는데 몇만 원짜리 범칙금 하나 안 내려다 이 사단을 낸 거예요. 자, 재판부의 논리는 이거예요. 여성이 단속하는데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국가 소속인 경찰관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 아하, 그렇구나. 원인 제공을 했어도 어쨌든 여성이 다쳤으니 경찰관이 유죄구나.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첫째, 운전자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어깨와 주머니를 당겼더라도 제압을 하기 전에 흉기를 들고 찌르기 위한 사전행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한 건지 일단 찬찬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했어야죠. 그러다 칼로 찌르려는 의도였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그 당시 청장이 민감용 씨였죠.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제가 볼 때 시민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도 시민이지만 경찰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둘째, 경찰관이 부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던 거. 이게 결정적이에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8주 진단만 끊어도 잘 나가는 변호사를 사고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차근차근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니 생각이 짧은 거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한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원리를 모르니 당할 수밖에요. 앞으로는 허름한 옷 입고 경차 탄 사람들만 골라서 단속하세요. 셋,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여성을 어떻게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압할 수가 있어요. 아,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해서 당황하는 바람에 그렇게 다칠 줄 몰랐다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전치 8주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경찰관이 100% 잘못했네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전치 8주에 4억 4천을 받아주시는 우리 판사님 능력장,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시면 꼭 한번 연락주세요. 제가 사무장 해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문혜정 판사님 사랑합니다.